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티맥스 소프트 솔루션 소개,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안나경입니다. 네, 오늘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IT 시스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환경에 최적화된 티맥스 소프트 솔루션을 실제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유익한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티맥스 소프트의 박승철 전무님과 그리고 정정식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분씩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티맥스 소프트 금융사업부에서 기술 영역과 사업수익 총괄을 맡고 있는 박승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은행 차세대 프로젝트의 기술 총괄을 수행하고 있는 정정식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약 50분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티맥스 소프트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가 완료가 된 후에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참여하신 분들께 푸짐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박승철 전무님의 IT 구축 트렌드 및 티맥스 소프트 제품 적용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IT 사업 트렌드 및 그 내용을 금융산업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저희 티맥스 소프트 제품이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저희 제품군별 로드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업 사례 얘기에 앞서서 최근 환경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융산업 중심으로 변화와 IT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5, 6년간 한국 IT 시장 규모의 흐름과 금융산업 IT 비용의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국내 시장은 큰 변화 없이 평탄한 흐름을 유지하였지만 팬데믹 시기에 진입하면서 위축될 것 같았던 시장 규모가 오히려 20% 내외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산업 또한 디지털 변화의 흐름으로 코로나 전까지 IT 비용이 증가하다가 코로나 초기 주춤세를 보이지만 시장 환경의 변화로 팬데믹 본격 진입 후 현재까지 IT 비용이 급증함을 볼 수 있습니다. IT 투자에 이어서 비즈니스 및 IT 변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금융환경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에서 디지털 금융사들이 설립되고 비대면 서비스 구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기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클라우드 환경 도입 또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중심의 클라우드 도입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확장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비즈니스와 IT 변화에 따라서 금융산업 트렌드와 얼라인된 IT 사업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확산과 국내, 국외 투자 열기에 발맞추어서 대부분 금융사들은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고도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그러한 투자에 플랫폼 기반 디지털 주제들의 구현이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레거시 시스템들의 고도화 또는 능동적인 코어 시스템 교체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IT 사업 내용들이며 특히 저희 티맥스 소프트는 인프라 고도화, 전면 교체 등에 있어서 오픈소스라든가 클라우드 전환 사업 등의 많은 사업 참여 기회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좋은 결과들을 지금까지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말씀드린 IT 사업들에 대한 저희 티맥스 소프트가 참여한 사업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IT 사업 방향 흐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IT 사업 방향에서 저희 티맥스 소프트 제품들로 참여한 금융사 IT 사업 사례들을 완료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곧 시작할 사업 또는 저희가 제안에 참여하여 사업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보시는 화면은 최근까지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시작 전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인프라 고도화 및 클라우드 환경 도입이 가속화되었고 최근 완료된 금융산업 사업의 트렌드도 보시는 것처럼 채널, 계정계, 기관계 시스템 고도화,
전면 재구축 등의 커다란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 줄의 은행 차세대 사례는 단계적 오픈에 이어 이번 1차 그랜드 오프닝을 하였고 저희 정정식 상무님이 두 번째 세션에서 구체적 수행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고요. 다음 이어서 진행 예정 사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마지막이고요. 착수 완료 시기가 국난인 부분들은 저희가 티맥소프트 제안 후 사업자 선정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한 사업들 대비 극명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클라우드 패러다임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고도화, 내재화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을 전후해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디지털 테마가 강조되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IT 비즈니스는 인프라 강화 고도화,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같은 레거시 시스템 고도화 등이 메인 과제로 진행되었고,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클라우드 도입의 확산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도모하는 서비스 중심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테마를 준비하는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랩업한 내용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시사점을 정리한다면 각 금융회사별로 자체 생태 시스템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극대화를 도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채널, 계정계, 기관계와 같은 레거시 시스템들의 고도화 또는 재구축, 클라우드 중심 IT 인프라 전환, 그에 따른 MSA 도입,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는 세 가지 주제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제품군에 대해서 각 로드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티맥소프트의 미들웨어 제품인 제우스 소개 및 그에 대한 제품 로드맵입니다. 제우스는 웹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현재 4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누적 레퍼런스 15,000개를 저희가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국내 점유율 1위 제품이고, 가장 최신 제품인 제우스 21은 티맥소프트 상용 솔루션 패키지인 슈퍼프레임 21 스윗의 구성 제품으로 현재 클라우드 기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자카르타 2.8 풀스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사 요구사항에 따른 경량화된 버전 제공, 서비스 메시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 MVE를 내장하였고, 안정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해서 통합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등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시장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제품으로 와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워크 제품군인 프로 오브젝트의 로드맵입니다. 가장 최신 제품인 프로 오브젝트 21은 티맥소프트 자체 기술력으로 이전 버전인 프로 오브젝트 7과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는 스프링부트의 장점을 융합하고 온프레미스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많은 기술적 난제 및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자바 프레임워크입니다. 앞서 금융 트렌드 변화 및 IT 환경의 변화에서 보셨듯이 금융권 등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해답으로 차세대 사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많은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고 또 계획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진행 중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중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 오브젝트 21은 이러한 기술적 난관 및 한계를 티맥소프트의 높은 기술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 각 고객사별 컨택 포인트들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제품 소개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제품군인 애니링크입니다. 애니링크는 대외기관을 연계하는 FEP, 내부 시스템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EAI, 내부 채널들과 계정계, 기관계들을 연계하는 MCI를 지원하는 통합 연계 솔루션입니다. 저희 티맥소프트는 금융, 공공, 일반 기업들 고객사 시스템 연계 솔루션을 공급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니링크 21을 개발 중에 있으며, 검증된 미드웨어 기반의 제품으로 업무 처리 효율성과 안정성, 고성능의 연계 처리를 지원하며 지금도 금융, 기업, 공공 분야의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니링크 21은 자사의 상용 솔루션 패키지인 슈퍼프레임 21 스윗의 구성 제품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쿠버네티스 지원 및 모니터링 연계가 가능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오토 스킬 인아웃을 완벽히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토콜 및 메시지 변환, 복잡한 연계 업무 처리를 위해 플로우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모든 연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프레임 21 매니저를 통한 관리와 대시보드 기반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여 연계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미드레어,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제품군 각각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화면은 제품군의 각 버전별 또한 온프레미스 환경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호환성 및 적용 가능한 유무를 파악 가능하도록 정리한 내용입니다. 통합 플랫폼 제품인 하이퍼프레임과 슈퍼프레임은 지난 웨비나에서 다뤘던 주제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린 사례 중에서 은행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례 상세에 대해 정정식 상무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티맥스 소프트가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은행 차세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코어 뱅킹 및 디지털 시스템 사업 수행 소개 웨비나가 이어지겠습니다. 정정식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차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개요 설명드리고 코어뱅킹, 채널 통합, 대외계, MSA 설명을 드린 다음에 S은행 내부에 있었던 이슈 협의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은행 차세대는 고객과 디지털 관점에서 디지털, 코어뱅킹, 마케팅, 데이터, 인프라의 5개 영역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S은행은 2006년도에 1차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이상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셔서 차세대 디지털 뱅킹 은행을 지향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특성으로는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 단계별 점진적인 페이지드 어프로치의 방법으로 이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 솔루션별로 접근을 했지만 그 각 레이어별 이 페이지드 어프로치를 위해서 각각의 전략을 레이어별로 따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 단계별로 점진적인 전환을 위해서 그 통상적으로 빅뱅으로 수행을 하실 때에는 내용이 개발, 테스트, 운영의 수순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병행 운영의 그 타스크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개발, 테스트, 운영 부분이 병행 운영과 운영이 이제 같이 병행 운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개발과 운영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빅뱅을 하면 안정화하는 시간만 가지고 안정화가 끝나면 저희들이 테스트가 끝나는데 S은행 같은 경우는 개발하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오픈을 하실 때 단계별로 3차의 3단계 정도 보통은 베타, 확대, 전체, 그랜드식으로 순서를 3번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들이 중간에 병행 운영을 하는 공수나 그 타스크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적용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안할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좀 취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병행 운영에 대한 공수나 타스크들을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프로젝트는 42개월 정도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1단계 프로젝트의 오픈 이후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올해 9월 달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 프로젝트가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은 했는데 24년도 10월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프로젝트 끝내고 안정화하는 것과 2단계 개발 작업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구축 영역 부분입니다. 저희 쪽이 코어뱅킹, 그 다음에 MCI,
FEP, MSA 4개 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하였고요. 코어 뱅킹 같은 경우는 프로프레임 3C를 5C로 업그레이드하는 타스크이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3C, 5C, 그 다음에 티업, 그 다음에 TMX, 제우스의 각 솔루션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MCI 같은 경우는 3개 솔루션의 4개 채널, 그러니까 에지에서 3가지의 기존의 솔루션을 쓰셨고요. MCI 4개의 채널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번 차세대를 하면서 1개 솔루션, 저 애니링크로 2개 채널을 만들어서 통합을 하는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nyAPI, AnyLink가 주요 솔루션으로 적용됐습니다. FEP 쪽입니다. FEP 쪽은 2개 솔루션에 5개 FEP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1개 솔루션, AnyLink를 가지고 1개 FEP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구축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AnyAPI와 애니링크 7이 적용되었습니다. MSA 쪽입니다. MSA 쪽은 이너 아키텍처와 아우터 아키텍처 두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할당받은 부분은 아우터 아키텍처에 대한 구축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하이퍼 프레임과 하이퍼 클라우드의 솔루션이 적용되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네, 코어 뱅킹입니다. 코어 뱅킹은 S은행의 경우는 27개의 업무 시스템, 그리고 모듈 개수는 서비스 비즈니스 배치 포함해서 19,000여 번이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B에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반영을 해서 약 한 2배에서 3배 정도 모듈 수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루 처리량은 1억 건 정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의 구축 포인트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코어 뱅킹 에지즈 소스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C의 소스를 5C에서 전환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환 작업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티업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 시작 전, 한 10개월 전부터 프로젝트에 직접 들어가서 해당 요건들을 받아서 전환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환한 솔루션 가지고 응용이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구 코어 뱅킹 병행 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통상 신 시스템에 이제 코어 뱅킹에 넣기 위해서 보통은 정지 시간이나 서비스 정지가 꼭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병행 운영을 요청하시면서 서비스 무중단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 시스템과 구 시스템 3C, 5C의 각각 연동 영역과 프레임워크 내부의 엔진 단 영역에 각각의 패치를 별도로 적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한 개의 원장을 가지고 신구 프레임워크가 같이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이행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행 작업을 할 때 구 시스템의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신코어 뱅킹이 무중단 서비스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부분인데 안정적으로 이행을 하여 고객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OC를 적용하면서 EMB 개발 도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EMB 개발 도구 스튜디오 안에 저희 프로젝트 S은행에서 요청하셨던 레이어드 아키텍처 표준을 스튜디오 안에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응용이 개발을 할 때 레이어드 아키텍처 표준을 준수하면서 EMB 개발을 하도록 스튜디오 패치 작업까지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도 그렇게 표준을 준수해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인터 게이트웨이 연계 솔루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채널, 그러니까 애니링크와 저희 프레임워크 쪽에서 쓰고 있는 미드레인 TMX 사이에 고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했던 게이트웨이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채널과 FEP 쪽에 적용을 해서 프레임워크 쪽 같이 연동을 해서 지금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는 EIMS 건입니다.
S은행 쪽에서 EIMS 사업을 이제 별도로 추진을 하셨고요. 저희들은 그 각 솔루션별로 해당 EIMS 시스템에 연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연동 패치들을 다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채널 인터페이스의 코어 뱅킹 관련된 부분의 인터페이스를 EIMS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 부분을 배포를 하면 전체가 자동 배포가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통합단말, EI, 그다음에 코어 뱅킹, 대외계가 동시에 배포되어 그 예전에 있었던 인터페이스들의 이슈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용이해진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은 채널 통합 부분입니다. 채널 통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4개의 채널을 서비스를 하고 계셨고요. 2B에서 저희들이 1개의 솔루션으로 2개의 채널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MCI 부분은 22개의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의 내부 채널 부분의 인터페이스는 한 5천여 개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일일 처리량은 3천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는 한 1,500만 건에서 2천만 건 사이 정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DBS 채널 쪽인데요. DBS 채널 쪽은 지난주에 그 은행에서 그 앱을 새로 오픈을 하셨고 그 오픈을 기점으로 해서 예상하는 처리량은 2.5억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상세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채널에 대한 통합 부분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채널과 디지털 뱅킹 쪽 채널인데 디지털 뱅킹 쪽의 그 대량의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뱅킹 쪽 채널 같은 경우는 많은 작업이 있었고요. 근데 안정적으로 그 성능 시험을 통과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채널 통합의 인터페이스 표준화는 저희 애니링크를 적용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표준화 부분이 적용이 됐고요.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터 게이트웨이 부분이 그 채널 영역 레이어에서 그 코어로 붙이는 부분에 반영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CI 전용 인증 처리를 위한 Any API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ny API 같은 경우는 그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패치들 및 공수가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인증 처리가 그 통합단말 쪽의 로그인 시스템에 연동해서 그 인증 처리를 수행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통합단말 인증 로그인 시스템에 연동하여서 그 인증 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서킷 브레이크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서킷 브레이크를 그 프로젝트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애니링크 내부 엔진에 직접 서킷 브레이크 엔진 기능을 탑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정 인터페이스가 장애가 반복될 경우 그 탑 서비스의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해당 서킷 브레이크 기능을 내재화를 하여서 적용한 상태고요. 지난달에도 해당하는 기능이 그 정상 작동을 해서 장애나는 인터페이스 부분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그 부분은 같이 확인한 상태고요. 다음은 EIMS 부분입니다. EIMS 부분은 통합단말, 채널 통합, 코어 뱅킹 이렇게 채널에 관련된 MCI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는 EIMS 연동을 통해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유지보수 용이성을 제공한 상태입니다. 네, 대외계 쪽입니다. 대외계는 에지이지의 2개 솔루션으로 4개의 FEP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던 부분을 1개 솔루션, 1개 FEP 시스템으로 구축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부분에 S은행 같은 경우는 연계되시는 기관이 한 700여 개 정도 되시고요. 그 700여 개 기관 안에 회선이 약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2000여 개 정도 되고 일일 처리량은 2700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700만 건의 건수로 표현하면 뭐 조금 낮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으나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
거래량 대비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 매출수 뭐 이런 금액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은행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저희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축 특장점 부분입니다. 대외계 인터페이스에 체계 표준 구축을 한 부분인데요. 에지이지에서는 업무와 인터페이스가 같이 프로그램 안에 개발이 되셨는데 그 부분을 업무와 인터페이스를 분리해서 구축을 하였고요. 대외계 인터페이스 내부에 그 인터페이스 체계를 기관, 업무, 종별, 거래 체계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외계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 솔루션 및 업무의 제약이 최소화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인터페이스 유형이 신규 기관 연계 시 굉장히 유연한 상태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인터 게이트웨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채널 코어와 대외계 연동 시에 고성능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 게이트웨이 쪽에서는 서비스 할 때 TMX하고 안정적으로 고성능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외계 전용 시뮬레이터 구축권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타 사이트를 수행을 할 때 대부분이 프로젝트의 요건 중심으로 개발이 돼서 프로젝트에서 만들고 해당 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더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애니링크의 전용으로 붙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솔루션화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연계를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EIMS 쪽입니다. EIMS 쪽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이 대외계 인터페이스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EIMS의 연동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1200여 개의 회선에 점진적인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1200개 정도의 이 회선의 전환인데 이거를 빅뱅으로 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게 병행 운영을 위한 점진적인 전환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 지난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단계별로 1200개 회선을 이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 정도 지금 이행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MSA 쪽입니다. MSA 쪽은 저희한테 할당이 된 부분은 아우터 아키텍처 영역이고요. 아우터 아키텍처 영역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구축 범위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7개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에 2개 서비스를 구축 지원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클라우드, 하이퍼 프레임, 그 다음에 레디스 세션 서버가 들어갔고요. 보시는 부분에 맨 처음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만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였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시는 걸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구소의 도움과 현장의 노력이 많이 반영이 돼서 큰 이슈 없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쪽의 양쪽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수행사 포함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레디스 세션 서버 부분입니다. 보시는 부분이 제우스 같은 경우는 대량의 세션 처리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 쪽에 대량으로 세션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우스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근데 근본 사업에서 고객 요청 부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의 코헤런스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픈소스를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레디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우스와 레디스의 아키텍처가 만들어진 첫
사례가 된 거고요. 지난달 오픈을 하면서 지금 세션 서버가 올라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픈한 그 앱까지 포함하면 디지털 뱅킹 쪽에 관련된 세션 서버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슈협의체 부분입니다. 이슈협의체는 그 PMO 역할과 이슈 관리를 중심으로 그 차세대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설명을 위해서 조그만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애니링크의 시뮬레이터 건을 그 사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쯤에 그 제안서와 RFP 중심으로 리스크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해서는 그 은행의 요구사항 정리가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리스크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 목록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애니링크의 시뮬레이터 부분이 그 리스크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링크의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애니링크 전용으로 솔루션으로 내재화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그 다음에 본사, 그 다음에 연구소까지 각각 그 협업 관계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해서 각각 담당자 및 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내부 담당자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부분을 프로젝트에서 받고 프로젝트의 일정 부분까지 상세 일정을 정리하였고요. 그 부분을 연구소에 요청을 드려서 연구소 개발 일정과 얼라인하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요청드려서 컨펌을 받고 그거가 끝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PMO 역할로 공정관리, 범위관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뭐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그 작업을 수행을 해서 솔루션이 지지난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8월, 9월경 정도에 그 연구소로부터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링크의 그 시뮬레이터 부분은 그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솔루션으로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을 수행하면서 이슈 납기 지연 방지, 그 다음에 추가 이슈 해결을 위해서 연구소의 기능 개발, QA 품질 점검, 프로젝트의 현장 검증, 그런 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 지연이나 추가 이슈는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슈협의체에서 긴급 안건으로 항상 그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사나 그 연구소부에서 QA 포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그 현행화해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스크가 사전에 제거되면 제일 좋고요. 근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서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지만 해당 이슈에도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슈협의체 내부 조직도입니다. 저희들이 그 이슈협의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품질 레벨로 바라본 게 아니라 협의체를 조직적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해당하는 타스크를 보시는 것처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날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수행을 하는데 그 화요일 날 수행하기 위해선 저희들이 협의체 주기를 일주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에서 목요일 정도에 여기 보시는 각 파트의 각 파트 담당자들과 이슈 협의를 해서 신규 이슈가 존재하는지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신규 이슈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슈 협의체 내부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목요일 정도 되면 지금 S은행 차세대 관련된 전체 IMS 등록권에 대한 현행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IMS에 등록되는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을 때는 200건 가까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각각 현행 관리를 해서 그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납기가 수행될 수 있다면 이슈가 없는 거죠. 근데 납기 이내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들을 도출하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해당하는 납기 지연되는 이슈들은 별도로 뽑아 올려서 대응 방안 협의를 별도로 급하게 긴급으로 수행을 하였고요. 금요일 정도 되면 그 납기가 지연이 될 특별 이슈들을 우선순위를 높여서 관련되는 담당자분들, 그러니까 본사 사업부, 그다음에 품질, 연구소 각 담당자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매니저분들 포함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공유를 드리고 월요일 날까지 별도의 피드백을 주실 수 있도록 그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주신 피드백 가지고 그 화요일 날 협의체 진행할 때 그 대응 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그 방안 수립을 현행화하였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 협의체를 수행을 할 때는 해당 이슈별로 해당 이슈의 대응 방안이 각각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협의체 시간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프로젝트를 견딜 수 있었던 방법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에 그 팀엑스에 한 30여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본사의 그 영업 담당자분들, 그 다음에 그 품질 쪽, 품질의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고요. 당연히 연구소의 각 솔루션 엔진 그 연구원 분들이 그 급할 때는 단톡방이나 전화 연락까지도 열어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은행에는 많은 피드백이 갔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그 부분은 빠른 피드백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시는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요 내용과 그리고 실제 적용 효과에 대해서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엑스 소프트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익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렇게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주신 사항에 답변을 못 받으셨다면 아래 보이시는 메일로 질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빠른 답변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IT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팀엑스 소프트 솔루션 소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